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시위 탄압에 대해 더 많은 이란 관리들에게 여행 금지가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정권의 탄압에 대응해 또 다른 18명의 이란 관리들의 뉴질랜드 여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나이아 마우타 외무장관은 월요일 뉴질랜드가 인권 침해와 폭력적인 시위 진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란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란 관리들에 대한 세 번째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히잡을 부적절하게 착용한 혐의로 구금된 후 병원에서 사망한 22세의 마사 아미니의 죽음과 관련된 37명의 이란인에 대한 이전 금지 조치에 이어 금지된 관리들의 총수는 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사 아미니의 죽음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시위로 이어졌으며 시위대 중 일부는 이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11명의 관리들과 7개의 이란 단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드론 제조 및 공급과 관련해 뉴질랜드 여행이 금지됐습니다. 마우타는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은 마사 아미니가 사망한 이후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가혹하고 과도한 탄압을 계속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키위뱅크 경제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세 가지 주요 요인이 모두 더 강해진 시장과 주택 가격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위뱅크의 주간 퍼스트뷰 간행물에서 수석 경제학자 제로드 커와 선임 경제학자 메리 저 버가라 하우스는 주택 가격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지만 감소된 비율이고 판매 활동은 상승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으며 안정화의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겨울 동안 동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따뜻한 봄에 주택시장의 자신감과 활동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커와 버가라는 주택시장에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금리의 정점은 주택시장 조정의 바닥을 표시하며 모기지 금리 하락은 자신감과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고 둘째로 주택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며 이주 급증과 기후변화 위험이 높은 주택 손실과 주택 부족을 악화시키며 마지막으로 주택 건설 붐이 끝나가고 있으며 시장에 나오는 주택의 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주 붐과 함께 주택 수요 증가가 향후 몇 년 동안 다시 한번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와 버가라는 세 가지 요인 모두 주택 시장의 강화와 가격 상승을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팩 경제학자들은 주택시장이 그들이 지켜볼 핵심 사항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웨스트팩의 위클리 코멘터리에서 선임 경제학자 마이클 고드는 웨스트팩 경제학자들이 경제 전망에서 주시하고 있는 핵심 사항은 노동시장의 상태, 올해의 인플레이션율이 둔화되는 정도, 그리고 주택시장의 반등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드는 5월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 REINZ 수치는 주택 판매가 저점에서 회복됐고 가격이 2021년 말 이후 약 17%의 누적 하락 후 안정됐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볼 수 있는 순이민의 반등에 이어 호주에서 집값 상승과 임대료 급등은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드는 REINZ의 최신 데이터가 뉴질랜드 주택시장의 침체가 끝났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판매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웨스트팩의 정상적인 계절 패턴 조정 기준으로 5월에 2.5% 증가를 포함해 지난 3개월 동안 각각 증가했으며 집값도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기반을 찾았지만 금리는 아직 한동안 위축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이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물리적 상승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난민 쿼터인 1,500명에 도달했습니다. 정부는 세계 난민의 날에 발표했으며 마이클 우드 이민 장관은 정부와 뉴질랜드의 자랑스러운 순간이자 이전 난민들이 뉴질랜드에 기여한 막대한 공헌을 인정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장관은 또 그들은 그들의 경험, 탄력성, 문화, 기술, 지식을 가져오고 우리를 모든 측면에서 더 풍요로운 사회로 만든다며 올해 뉴질랜드는 세계 각지에서 온 난민들을 환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유엔이 정한 날입니다. 2020년에는 할당량이 1,000명에서 1,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뉴질랜드는 2019년 이후 1,000명의 문턱에도 도달하지 못했으며 최저치는 2020년으로 263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아이샤 베럴 보건부 장관에게 새로운 수술 형평성 기준이 차별적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술 대기자 명단에서 가장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마오리와 퍼시피카입니다. 불평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건부 테파투오라 내의 임상위 팀은 의료 시스템에서 긴급하지 않은 수술을 위한 형평성 조정자 대기자 명단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치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중되는 5가지 요소는 임상적 우선순위, 대기자 명단에서 소요된 시간, 지리적인 위치, 빈곤 수준, 인종, 특히 마오리와 태평양 사람들입니다. 야당은 그것이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아 대표는 정부가 인종차별을 실제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대표인 크리스토퍼 럭스는 인종은 외과적 수술의 필요를 결정하는데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6원 9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4원 86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8원 94전입니다.